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게 대세라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계 역시 이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이브 커머스가 뭐고 이 홈쇼핑과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올해 17년차 홈쇼핑 쇼 호스트 석혜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석혜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보물 같은 분이죠. 복덩이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물 오윤에 나왔습니다. 오늘 더 블리블리 하시네 그냥. 블링블링이라고 하죠? 블링블링이에요? 네, 블리블링. 시작부터 옛날 분 티 많이 나시고요. 오늘 주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라이브 커머스 저 평소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라이브 커머스 뭐예요? 사실 저는 뭡니까? 처음 들어봤어. 홈쇼핑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본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론 요즘에는 홈쇼핑도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원래 TV에서 하는 건데 TV에 송출되는 것을 이 스마트폰에서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보시는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변형되고 확장된 거고요. 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TV에서는 볼 수 없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커머스와 라이브 방송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커머스가 뭐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 모바일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가게들. 네. 인터넷 가게 이런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미용실이나 아니면 음식점 결제하거나 아니면 뭐 주문하거나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서는 핸드폰으로 쇼핑하시잖아요. 그게 모두 다 이커머스예요. 예.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제 아기가 3명이어가지고 10시에 재우면 무조건 거의 쇼핑 타임처럼 누워가지고 맞아요. 막 물건을 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모든 쇼핑들을 물건을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자세히 보여주고 심지어 거기서 제가 댓글로 뭐 이거 근데 뒷면은 어떤 거예요? 유통기한은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주는 것. 이게 바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인 거죠. 우와. 아니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가 그 물건 파는 거면은 네. 홈쇼핑은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럼 방송국이에요? 라이브 커머스? 맞습니다. 방송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다가 나만의 방송국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처럼 이 방송국들을 모아놓고 놀 수 있게 하는 운동장의 플랫폼은 있는 거죠. 근데 그 네이버 안에 뭔가 방송국 PD가 있고 CP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샵들이 다 채널을 가지고 있고 다 홈쇼핑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라이브로 한 다음에 그 방송이 한동안은 또 지난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소통을 하지만 차후에 다음에 쇼핑하려는 사람들이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뭔가 내용을 듣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즘에 직장인분들 투잡하고 그쵸, 싶은 그쵸. 분들 많잖아요. 네. 저처럼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 하나 얻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방법을 하나부터 차근차근 그럴까요? 알려줘 보세요. 만약에 내가 네. 팔고 싶은 거를 정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렇죠. 일단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 그걸 판다라는 건 사실 모바일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팔 때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어도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뭐 통신 판매증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를 안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기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립 아니면 11번가 이제는 배민,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모든 곳에서 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만의 채널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다 열어줘요 그냥? 네, 물론 이제 네이버 아마 기자님은 안 열어주니까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신 아직까지는요. 현재 이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300건 정도 주문이 일어나고 그 주문이 일어난 금액이 800만 원은 넘어야 된다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중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지
요거를 조금 이제 통과를 한 곳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쇼핑 관련된 스타트업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립이요? 그래서 그립.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스마트 스토어, 네. 라이브 커머스 말고. 네네. 아, 그래서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에는 쇼핑 안에 스마트 스토어 진짜 엄청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 뭐 아까 쿠팡, 네네. 그립 이런데 기존의 플랫폼에 네. 꼭 들어가야만 이게 그 라이브 그쵸. 스토어가 가능한 네네.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가 맞아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실은 그 플랫폼에서는 자기네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고 싶은 어떤 하나의 전략과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 쪽의 운동장으로 와라. 더 많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플랫폼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동시에 여러 개 다 팔 할 수 수 있는 있죠. 거예요? 그럼요. 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수수료가 다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유일하게 카메라로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에 가깝게 조금 카카오로 라이브를 하려고 하면은 카카오 MD도 만나야 되고 뭐 좀 상품 선정도 조금 있고 이렇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좀 수수료가 다르게 되고요. 많겠네. 좀 세겠다, 그쵸. 거기는. 예. 네이버는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에 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는 거고 또 수수료가 그립 좀 같은 경우 낮아요? 그쵸. 아, 네이버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땐 수수료가 아예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이 생긴 거고요. 그립의 경우에도 그냥 상품을 노출하는 수수료보다 방송하는 수수료가 조금 높다든지 이런 대충 식으로. 수수료가 몇 %예요? 뭐 대충. About? 3%? 예, 별로 그립. 별로 없네. 네네. 생각보다. 3% 아니면 뭐 8%뭐 이 정도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수수료를 높이 받아서는 소위 말하는 판매를 하려는 플레이어들을 많이 모을 수가 없죠. 예. 아. 아니 그러면은 우와, 신기하네. 거기서 뭘 파는 거예요? 다 파실 수 있어요. 주로 뭐가 많이 팔려요? 네, 모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팔 수 있다 없다 OX 아니 해드릴게요. 쇼 호스트님께서 네. 제일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았던 제품은 뭐예요? 저는 사실 홈쇼핑에서 17년간 했기 때문에 홈쇼핑 방송을 더 많이 하긴 했는데요. 홈쇼핑이랑 비슷해요. 홈쇼핑도 식품 제일 많이 판매되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홈쇼핑에 식품했던 방송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은 이연복 탕수육. 아, 탕수육. 네, 뭐 이런 것들. 저 그거 샀었거든요. 간편식. 예, 그거 그런 내가 것들 많이 하고 요즘에 최근까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 팽현숙 순댓국이라든지 순댓국. 고등어 갈치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식품이 잘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워낙 가격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젊은 층의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요.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이제 최신상의 어떤 핸드폰들 아니면 뭐 TV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에서 굉장히 예쁜 TV 냈잖아요. 뭐 이런 그래요? 것들 뭐 액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딱 노출되자마자 막 시청 유입수가 뭐 폭발적으로 그때 약간 그 네이버 서버가 살짝 한번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개인이 하기가 힘든 게 삼성이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최고점을 이제 우리 주식처럼요. 최고점을 이야기하자면 몸값이 그렇다는 있구나, 거고요. 다들. 예.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소하게 정말 다 이렇게 좀 먹는 먹거리부터 의류 또는 아기 용품들 아니면은 건강 기능식품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네네. 아니, 나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있으시네요. 나도 궁금한 거 많아. 네. 홈쇼핑 같으면은 네. 거기서 MD나 이런 전문적인 그 물건을 이른바 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맞아. 뭐 그 삼성전자에서도 뭐 떼오고 뭐 네. 하니까는 요 호스트는 그냥 방송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사면 뭐가 좋다 이런 거만. 네. 근데 여기는 혼자 하는 거라면서요, 라이브 커머스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걸 다 어디서 떼와야 될 거냐 물건을. 그리고 그쵸. 막 배송 같은 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히도 사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네. 모바일에서 이커머스라고 말씀드렸던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담해 주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
왜 그렇구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공구라고 하잖아요. 공구. 공동구매하시는 분도 많고 또는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도매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소싱을 해주고 또는 여러 물건들을 진열해서 이 중에서 네가 개인적으로 팔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한번 팔아봐라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 정류장처럼 해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좋죠. 아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접근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은 이제 감이 오는데 네. 제가 한번 해보면은 알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그렇게 개인 방송국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에 네이버나 네네. 카카오나 이런 기존의 그 장을 마련해 맞습니다. 놓은데 예.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그러면은 채팅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소통. 네. 사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하고 네. 그런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또 이걸 내가 일일이 그 말하는 게 그 직접 1대1로 대화가 한다면서요. 네네. 그럼 1대 다수인 거죠. 사실 이때 댓글로 다수가 하니까. 채팅을 갖다가 네. 다수를 뭐 10명, 20명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0명, 20명하고도 할 수도 아, 있죠. 해요? 네. 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네. 10명이 들어와서 뭐 채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에 뭐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나오는 그 글들이나 질문을 중간중간 걸으면서 진행자가 풀어주고 또 대답해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지금은 홈쇼핑은 안 하시고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아예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홈쇼핑은 물론 그 상품에 따라서는 제가 뭔가 그 상품을 이제 소개해주는 소위 이제 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품과 관련된 것을 소개해주는 일은 하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력해서 앞으로 좀 일을 하고 싶은 거는 라이브 커머스예요. 왜냐면 이제 이쪽이 굉장히 큰 성장세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TV보다는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소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흔히 MZ 세대들이 이제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진짜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그쵸. 것,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앞으로 이제 미래에 과연 어느 쪽에서 더 쇼핑이 이제 성장할 것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화질이란 음질 맞아요. 끊기고 뭐 맞아요. 왠지 막 이거 제품 디테일 샷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아직 줌 아웃 이런 거 아직 카메라가 좀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고 좀 맞아요, 맞아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이미 아직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네. 약간 아직은 그럼 좀 맞아요. 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요. 이제 사실 홈쇼핑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라이브 커머스는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화질도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경우도 네. 있고요. 중간에 뭐 서버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와이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것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은 뭐 저도 굉장히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도 까다롭고 그렇네. 보여지는 연출이나 기술력 부분도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이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몸집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그런 이제 규제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면 줌이 막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줌이 막 그러니까요. 나갔다가 네, 포커스가 나갔다가 포커스. 들어왔다가 하긴 하지만 재밌는 게요. 그걸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이해해요. 오히려 그러게. 네. 기자님은 절대 이해 못 하시지. 아니, 저도 바로 이해해요. 1초만 이게 어, 뭐야 어. 하고 끄시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있으니까. 크크크크 지금 화면 이렇게 보고 됐어요. 막 얘기하시면서 일부러도 그럼 그렇게 뭐 좀 방송 사고처럼 하기도 그렇진 하고. 않죠. 그건 아니죠. 일부러는 안 하죠.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 궁금하다기보다는 네.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죠? 의심. 네.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또 좀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홈쇼핑 회사가 크니까 거기다 맞아. 책임을 반품 물을 이런 수 거 있는데 엄청 네. 잘해주지. 그건 개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개인이 파는 건데 네. 만약 내가 원했던 거 선전했던 거하고 다르네? 완전 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보상 같은 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플랫폼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 개인 판매자 집에 가서 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든 아니면 다른 채널이든 그 안에서 상품은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니까 라이브 커머스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규제는 다 이미 있어요. 그게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새로 형태로 만들어진 플랫폼들도요. 제일 사실은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뭐 반품, 환불, 품질 규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일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 그것도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라고 불평 같은 거, 막 네네. 불만 접수 같은 거 있잖아요. CS 컴플레인. 같은 경우요. 그것도 네네. 개인이 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쵸. 다.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 식구가 이제 8명 대식구여가지고, 우와. 예, 그래서 물건을 정말 늘 사재기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사봐도 홈쇼핑의 반품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홈쇼핑에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쿠팡이다. 그러면 쿠팡의 얘기를 하면 쿠팡에서 그 업체 얘기해서 그 업체의 쿠팡 안에 입점되어 있는 개인 판매자가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 돌려 말하지 말고 네네. 알고 싶은 거 물어봅시다. 우리. 네.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얼마나 벌어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홈쇼핑 할 때보다 네네. 수익이 좋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컨설팅이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판을 기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물건을 팔고 있지는 않고요. 네. 팔고자 하는 물건에 제가 약간 그걸 셀러 형태로 소개해드리거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은 그분들이 가져가시긴 하죠. 아직까지는. 그분들은 얼마나 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네.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시간 방송에 상품 가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수천만 원씩도 벌어 가시고요. 그 사람이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 뭐 이렇게 떼주고 물건값 떼주고 뭐 순수익 그런 거.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셰프님과 함께 어떤 업체에 캠핑 음식들과 캠핑 용품들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송에 들어왔던 그 업체들의 물건들이 나간 거니까 네. 그 수익은 일정 부분 실비라든지 뭐 또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자문료, 컨설팅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의 이제 순이익을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게 얼마였어요? 진짜 그거는 좀 대충 대충 그래도 수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에? 네. 자, 할만하지 할만한데? 않아요? 진짜 할만하지 않아요, 우리? 아니 그래요? 그러면 성함이 너무 좀 어려워. 쇼 호스팅. 석혜림. 네. 네. 석씨여서 조금. 네네네. 그러면 그 컨설팅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방송을 오랫동안 TV 홈쇼핑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PD나 MD의 역할이나 실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홈쇼핑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쇼호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팅 아니면 이제 시작하고자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연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기도 한 거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네. 책을 쓰셨죠? 저요 그것도 라이브 제가 커머스 셀링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 자체도요, 뭐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쇼호스트긴 하지만 이제 오는 시대의 라이브 커머스 세상은 쇼호스트가 아닌 누구나 하고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쇼호스트의 입장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제일 유명하고 중국이 제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요. 제가 어제 최근 이번 주 기사 보니까요. 작년 6월 기준으로는 3억 900만 명이 봤대요. 네, 그리고 거의 봤다 그러고요. 그리고 3억. 주택이나 심지어는 로켓까지도 판매를 로켓이야? 로켓이요. 그 로켓 날리는 거? 네네. 진짜 로켓은 아니겠지. 아니 진짜 로켓 발사권이고요. 요거 중국의 우주 발사체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제 그 로켓 발사권을 이제 다른 어떠한 공사가 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상징적인 어떤 판매였을 거라고 이 정도까지 생각해요. 다 팔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로. 그렇죠. 이게 그때 중국 그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중국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백화점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미 엄청 대중화가 돼 있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내가 이 옷을 입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쇼호스트 분이 저기 뒤에 있는 거 입어봐 주세요 하면 입는 거예요. 그럼 그 핏을 보고
적어주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쇼핑을 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그것과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10개의 옷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보여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1번, 2번 옷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홈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그 정도로까지 직접적으로는 그치. 채팅으로는 볼 수 맞아요. 없으니까 제 생각을 밀고 나가서 이제 1번을 좀 길게, 2번도 길게, 3번, 4번, 5번, 6번은 짧게. 그쵸. 재고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재고도 물론 반영이 네. 되죠, 물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문량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조절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딱 보여주고 나서 근데 소비자가 1번 별론데요? 뭐 진짜 아까 보여주셨던 뭐 4번 좀 다시 입어봐 주세요. 뭐 아니면 아니 저기 근데 뭐 그 4번 입으셨을 때 팔에 낀 팔찌는 어디 거예요? 뭐 이러면 갑자기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너무 무시하고 가면 아니 지금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이런 질문했는데 저는 그 옷보다 팔찌가 더 나 예쁘다. 무섭다, 갑자기. 예,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정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뭐 근데 그 옆에 있는 옷 중에서 뭐 다른 컬러는 없어요? 그럼 사실 저는 검정만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같이 준비해주신 분과 여기 흰색은 그러면 없어요? 뭐 흰색 찾으시는데요? 이러면 입어보게 되고. 야, 이게 그러면은 직접 점포에 가서 이제 점원하고 이제 그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 이제 채팅을 그쵸, 통해서 그쵸. 예,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홈쇼핑 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라이브 네. 커머스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일 때는 예. 경쟁인 것 같고 견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예전에 유튜브 처음 막 이제 막 올라왔을 때 예. TV 안 보게 된다. TV에서 막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TV에서 오히려 유튜브 채널 만들고요. TV에서 유튜브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어쩔 수 없이 것처럼 하는 거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은 거니까. 예. 근데 네. 이제 홈쇼핑도요. 그래서 아예 각각 그런 라이브 커머스의 그 세부 채널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네, 오히려 A 홈쇼핑에 라이브 커머스 하는 그런 아. 채널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신들도 다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가- 세상이네. 해야죠. 우리 KBS도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다. KBS도 유튜브 채널로 이거 다 동시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런 거랑 것처럼 이 대세에 따를 수밖에 예. 없네요. 결국에는 커머스라는 건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고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결국 홈쇼핑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홈쇼핑 그러니까 이런 그 사는 사람하고 네. 1대1 대화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방송할 그 다른 때요? 색깔은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소비자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아래쪽에 있는 번호에 전화해서 그걸 물어보고 너무 번거로워. 그럼 콜센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취합해서 이걸 꼭 방송하는 팀에게 전달해야겠다는 걸 부조로 전달해서 부조해서 다시 아래에 있는 쇼핑 호스트한테 이거 이런 질문들은 좀 풀어주고 가죠라고 해서 풀어주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바로 진짜 직접적으로 그쵸. 풀기는 어렵죠. 그럼 홈쇼핑이 당연하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홈쇼핑이 자체적으로 계속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만드는 그렇겠네요. 거죠. 이미 약간 TV와 유튜브의 이 연령대가 나뉘는 것처럼 네. 아마 지금 엄청 나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홈쇼핑 이거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에서 한 17년간 쇼호스트 네네.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은 안 하시는 거고 그러면? 네, 이제는 이제 홈쇼핑에는 약간 주력으로 하기보다는요, 네. 예, 상품을 따라서 이제 출연할 것 같고요. 오히려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마치 TV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교육해드릴 것 근데 같아요. 그걸로 수입이 되세요? 네, 돼요. 아 그래요? 네. 나 그 홈쇼핑 하셨다니까 나 이참에 한번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볼 네네. 거 있어요. 내가 홈쇼핑은 뭐 그렇게 뭐 솔직히 사본 적은 없는데 사본 적도 없으면서 그럼 아니, 질문을 할 자격이 궁금한 안 거 돼.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가끔가다 채널 돌리다 보면은 홈쇼핑 그 밑에 빨간 불 막 막 깜빡깜빡. 사이렌 돌아가면서 네네. 매진됩니다. 5개 남았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예요? 진짜죠.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거짓말을 하면은요. 예. 아예 법에 이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은 하는 동안에 각각의 홈쇼핑사를 담당해서 이런 심의나 그런 거짓말을 모니터링하는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분들이 각각의 채널들을 다 보고 계세요. 이거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네. 품절됐다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하나라도 남았을까 하얀색 침구 전화해봤더니 바로 솔드아웃이에요. 맞아요. 이게 맞긴 예. 맞더라고요. 많이 또 사보셨네. 저는 우리 집 장난 아니죠. 저도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거 명절 때 이거 명절 상품 너무 괜찮다 해서 방송 때 매진하고
끝나고 나오자마자 주문했는데 없잖아요. 못 샀어요. 아, 그러면 홈쇼핑 그렇게 파는 물건이나 상품에 대해서 심의도 있고 또 네. 뭐 이상한 거는 또 못 팔게 규제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사행성 이런 걸 팔게 할 수가 네.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도 그런 거 있어요? 심의나 뭐 규제 같은 걸 누가 해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사실 홈쇼핑만큼은 강력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건 당연한 게 거의 20년 동안에 쌓아온 TV 홈쇼핑의 심의를 네.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 이런 신시장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여지냐의 다른 방식이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런 그 이커머스의 규제 방식 플러스 조금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같은 거 뭐. 그쵸. 이제 욕? 말이나 욕은 욕 당연히 안 되고. 되고. 예. 올해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아마 올해는 조금 라이브 커머스도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홈쇼핑 방송국들이 그냥 그대로 놔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고 규제 부분 있대잖아요. 때문에요. 네. 근데 본인들도 하고 있는데. 하고 어. 있대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이 진짜 이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 네. 이커머스에서 어떤 아까 뭐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네네. 카카오 이런 데서 물건을 우선 팔고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예. 아. 아니면 지금부터 거기 들어가서 방송 외적으로도 상품도 등록해서 그냥 내가 방송 안 할 때에도 상품도 팔고 라이브로도 이제 팔겠다라는 걸 지금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두를 팔아요. 네. 근데 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먹는 거를 팔고 싶어. 가능하죠. 그런 것도 예. 아. 대신에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먹는 걸 파는 것을 내 구두 파는 가게에 링크로 등록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아래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결제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방송하기 전에 예. 네. 이 라이브 커머스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뭐 이런 이 업체 소개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전부 김제한 농가인데 네. 라이브 커머스를 그 젊은 농부가 해서 이거로 사과 80톤을 80톤? 80톤을 뭐 몇 시간 만에 다 팔았다. 우와. 그래서 이 농민들의 판매 경로가 유통 경로가 이게 정말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 진짜로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쇼스타 하면서 채소 소믈리에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에? 예. 채소? 채소 소믈리에라는 그거 뭐죠? 자격증이 와인 있어요. 소믈리에 그거 그런 채소 것처럼 소믈리에가 뭐예요? 여러 가지 채소에 하셨네. 예, 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요. 네. 이제 제가 홈쇼핑에 있을 때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들의 농작물을 지금 말씀하신 건 농작물을 이제 가지고서 농민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을 방송 출연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너무 열심히 수확을 한 거기 때문에 몰라 다른 지역 거는 모르겠고 이거 내게 최고예요. 맞아요. 이거 먹으면 그냥 뭐 암도 낳고 뭐 최고요. 감기도 낳고 맞아, 다 나.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세요. 내 네. 새끼니까. 네, 근데 그죠. 그런 게 홈쇼핑 심의에서는 다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최상급 표현도 안 되고 맛에 대한 뭐 절대적인 표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결국 이분들이 출연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부를 해서 그걸 따게 된 거였어요. 채소와 관련된 이제 뭐 품종, 레시피,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한 자격증이 채소 소믈리에거든요. 우와.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아직까지는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농민분들, 어민분들, 뭐 어떤 분들이든 그분들이 켜서 스마트폰 켜서 본인 것을 이게 최고예요. 이거 진짜 이 곶감이 제일 맛있어. 뭐 사과가 진짜 먹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저는 먹거리는 한 2년 전부터는 대형마트에 가서 안 사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그렇게 직거래로 하는 거. 직거래로 하는 예, 게 예. 네이버나 뭐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스토어에. 맞아요. 그게 훨씬 맛있고요. 이렇게 배송이 되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 먹는 방법 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교환해 주겠습니다. 이 정성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특히 먹거리는 더 대형마트에서는 안 사게 됐는데 라이브 커머스로는 그분들한테는 너무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햅쌀이나 햇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TV홈 쇼핑에서도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요. 첫물일 때 진짜 김장 들어가기 전에 처음 딱 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데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농작물들은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못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처럼 날씨나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배송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만큼 수량을 많이 판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농사를 지은 것, 그때그때마다 어획한 것들을 이제 팔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맞아요. 진짜. 자,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좀 그럼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 지금 뭐- 충분히 구체적이거든요.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 관심이 있어요. 아, 왜냐면 네네. 제 취미가 이 가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래서 맨날 연필 꽂고 연필을 있잖아. 귀에다 그래서 꽂으신 이유가 내가 만든 가구를 예를 들어서 네네. 이런 팔고 이제 싶다. 뭐 KBS에서 이거 허가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네. 퇴근하고 나서 이거 팔고 싶다 하면은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다른 맞습니다. 카메라 방송 장비 없어도 되는 거고. 네, 없어도 되고요. 네이버에 일단 내가 이거 팔고 싶다. 네. 그러니 뭐 거기 경력이 있어야 되거나 네, 아니면 약간 아까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뭐 300건, 뭐 800, 예. 평균 800만 원이 있으니까 예. 제 생각에 기자님은 일단 그립 어플 까시고 예. 그립. 예, 그립이나 또 다른 비슷한 어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일 좀 먼저 시작했던 어플에서 말씀을 예. 드린 거지만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이제 어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예. 열었어요. 네. 그다음에 등록하기, 뭐 가입하기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주소 뭐 이런 거 쓰시고 어떤 거 팔 거다. 뭐 경제 가구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이름도 정하실 거고요. 거기에 내 상품들 찍어서 가격 얼마 해서 이제 등록 올리셨어요. 네. 그런 다음 방송 예고 내가 뭐 자, 방송 예고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 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가구를 판다고 하지만은 네 그거 말고 윤혜 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나 화장품. 화장품을 판다. 네. 좋아요. 화장품 얘 좋았어. 아주. 네. 화장품을 판다 그러면은 네.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네네. 떼와야 떼와야지. 되잖아. 네. 그쵸, 그러면은 그쵸. 뭐 A사라는 화장품 회사에 가서 내가 이거 이제부터 라이브 커머스 내가 인기 좋으니까 내가 이거 팔겠다. 그러니 나하고 이거 좀 계약을 맺자. 본인이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러게. 네네, 그쵸. 네가 그거는- 누군데 이럴 것 같은데 나한테. 예, 지금 생각하시는 어떡하지? 예를 들어 네. 엄청 큰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회사들이 이미 라이브 커머스를 다 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하고 있어요. 있겠죠. 예, 벌써? 그럼요. 이미 하고 있겠죠,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조그만 데라도 자기가 다 그러면 네네 그렇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실제로 뭐 그냥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업체들도 SNS를 하잖아요. 그럼 예. 그 SNS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남겨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간접 판매를 하고 싶은데 뭐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간접으로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는 업체들의 상품을 모아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체들 그런 업체들만 모아서 네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할 사람 손들어 하면은 거기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팔아라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라이브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방송 외에도 이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방송 외에도 나는 이거 내가 가게를 꾸려서 그 가게 안에 진열해 놓겠다. 예. 그리고 가끔은 라이브로도 방송해서 더 잘 팔리게 해보겠다. 이건 거니까.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서 심지어 샘플만 일단 하나를 받아서 그 샘플만 가지고선 보여주고 얘기하고 이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했을 때 그 사이트 아까 네, 말씀드린 네. 사이트에서 구매가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커미션을 몇 프로 받고. 네네. 어쩐지 가끔 뭐 인스타 메시지를 공구 나한테 해볼 생각 있냐고 뭐 이렇게 메시지들이 와요. 네. 그래서 무슨 내가 뭘 팔기는. 근데 그렇게 인스타그램이 특히 그 판매 요즘에 거의 너무 맞아요. 많아가지고 예, 예. 저는 들어가기가 싫어요. 제 주변에 다 팔아요 지금. 다 팔고 있어. 특히 뭐 무슨 먹는 거, 네. 뭐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옷, 애기옷 뭐 하면서 근데 그게 거의
공구로 해가지고 보니까는 연결해서 커미션 맞아요. 받고 하는 걸 그러니까 하는 사실 거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게 흔히 말씀하시는 뭐 세포 마켓, 뭐 진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개개인들이 내가 써보고 내가 팔고 싶은 것, 내가 써보니까 괜찮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2차, 3차의 판매자가 되는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글이나 사진으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상으로도 보여줄게. 이거 어디에서 제조했다라고 하고 그 사장님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 라는 것도 하나의 라이브 방송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거 방송할 때 어떤 제품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경쟁사라든지 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소송 걸리고 이래요? 근데 좀 상도덕은 좀 지키는 게 낫기는 그냥 해요. 뭐 예. 제품보다 이거 비교했더니 좋다 이렇게는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드나 타사 경쟁사를 얘기했을 때 그런 곳에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그럼 뭔가 할 말 없지. 예, 그렇죠. 그런 게 올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면 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거 계속 이어갈게요. 나 각오 하시는 왜 거죠?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해볼 생각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갑자기 처음에 사실 라이브 커머스 이게 뭐야? 이거 나 관심 없는데 관심 했는데. 없어졌던 것 눈이 같은데. 반짝반짝 거리시네 갑자기. 지금 이거 내가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팔았어. 팔 물건도 지금 어디서 물건 떼오는 걸 다 마련했어요. 네. 팔면은 결제를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고 내 계좌번호 거기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써야죠. 아 계좌 아니 네. 계좌번호 여기 계좌번호 이거니까 여기다 입금해 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그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카톡창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예를 들어 아까 그러니까 결제를 말씀드렸던 어떻게 것 하는 같은 뭐 네이버든 카카오 어떤 그런 곳에 내가 가게를 낸 그 운동장에 예. 등록을 하셨겠죠. 가입할 때 나는 예금 무슨 쭉 은행 해놓지. 네. 거기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여기서 가게를 해갖고선 라이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은 어디로 받을 거야? 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고객한테 이제 뱉어내야 될 때는 어떤 은행을 이용해서 뱉어낼 거야? 뭐 이런 빼먹고 것들을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세밀하게 등록을 이미 시킨 상태에서 네. 물건을 방송하신 다음에 결제를 누르면 이제 똑같이 그 플랫폼에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는 수수료 자기네들 그래서 이제 떼가는 거죠. 네. 거기서 네. 거기서 그러면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네. 거기는 뭐 그냥 그런 그 장치만 마련해 주고 네. 그런데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냥 왕서방이네 그냥. 아니요, 근데- 왕서방이 됐지. 왕서방보다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 백화점이라고 다시 비유하면은 백화점이면 그 안에 가게들이 다 너무 입점되어 있는 많잖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백화점도 쓸고 닦아야 되고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면 그것도 또 청소해줘야 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의 작업들을 플랫폼들이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 메인에 노출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뭐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인기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랜덤인가? 사야 돼요. 아,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 거기는 광고판이에요. 아. 네, 광고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순위, 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순위라든지, 뭐 지금 들어오는 시청자 수의 순위 같은 거야 정확하게 카운팅 되겠지만 그 왜 어떤 플랫폼은 위쪽에 보시면 항상 약간 그 현수막처럼 그니까요. 띄워지는 노출. 것들은 광고판이죠. 아, 그건 돈을 내가 내는 거죠. 하실 거면은 아, 그렇죠. 내가 네. 내겠지. 누가 내줘? 이거 그 지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기업으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다 개인들이 하는 걸 저 몇 그렇죠. 명인지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근데 대략. 제가 들은 바로는 네이버에서도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올해 10조 원 시장이 될 거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약간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10조 있어요. 원이요? 예, 전체 시장을 다 했을 때에 10조 원 시장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10조 원인데 얘기하고. 한 몇 명 정도가 하는지 경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경쟁자 많으면 나 그냥 포기하려고. 엄청나게 많기는 하죠. 그래요? 예. 이게 벌써? 진입장벽이 그럼요. 낮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홈쇼핑에서도 쇼핑 안 해보셨고 제 생각에는 왠지 그 모바일 통해서 물건도 많이 사지는 않으실 것 거의 같아요. 안 사세요. 이분. 네, 예. 마트는 가세요? 네네. 근데 그 모바일로 쇼핑만 해봐도 진짜 왜 예를 들어 뭐 여름 선풍기 하나만 해도 검색해 보면은 뜨는 샵들이 너무 엄청나게 어려워요. 많다라는 걸 맞아요. 보면은 예. 맞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거 처음 이제 그 이 방송 듣고서는 이게 뭐 진입 장벽도 쉽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뭐 자본이 들어갈 것도 없고 또 중요한 건 망해도 그렇게 뭐 크게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하려면은 노하우. 어떤 게 좀 필요한 건지 경험 컨설팅 하신다면서요. 네네. 다 맞아요. 방출해주고 지금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알려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해주세요. 풀어드리면은 진짜 가구점을 하실까? 안 하세요, 안 해요. 밥 100%. 한번 제가 살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혼자 하기 때문에 TV 홈쇼핑에서 PD, MD 기술들이 나눠서 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약간 내가 PD, MD 쇼핑 호스트의 마인드를 다 같이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것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먼저 성공하세요. 영상을 다룬 어쨌든 스마트폰이어도요. 저희 부모님만 봬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하실 때 되게 어려움 많이 맞아요. 겪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정말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네. 이런 게 약간 PD의 영역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MD의 영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건을 소싱할까? 내가 직접 뭐 가구로 제조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수많은 화장품 중에 4월에는 어떤 화장품이 유행할까? 봄철이라는 것, 의외로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그럼 뭐 햇빛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 시기 트렌드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는 눈도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커머스니까 카메라나 아니면 마이크 앞에서 뭐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앞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밖에 없나요? 네, 이거면 돼요. 그럼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그 유튜브가 어쨌든 방송이니까 네네. 유튜브도 그리고 뭐 옆에 채팅창 그 맞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하잖아요. 네. 유튜브도 하나요? 이런 인기 유튜브로도 있나요? 하는 라이브 곳 커머스? 많아요. 특히 지자체 같은 곳에서는 사실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가게를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온라인 프리마켓, 뭐 온라인 장터, 뭐 아니면 지역별로는 온라인 무슨 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아래 링크로 해서 구입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약간 번개처럼 갑자기 여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근데 미리 예고해야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몇 시에 이렇게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예고하죠. 그러면 이거 라이브 커머스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홈쇼핑이나 뭐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야. 네네. 내 믿고 이게 만약 잘못된 게 오면은 당연히 그 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반품. 당연히 반품이나 이런 게 다 그쵸, 되니까 그쵸. 그런데 제일 먹튀 할까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 파는 사람 말고 네.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네. 좀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의해야 네. 될 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파는 사람들의 규제가 조금 강하지 않다라는 건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과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최근에도 뭐 유산균인데 그냥 유산균인데 네. 이 유산균이 여성의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막 이런 것들, 다이어트가 된다, 뭐 모두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입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효능 효과를 얘기할 때에 제대로 인증이나 어떤 그런 뭐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어떤 물건도 그 물건이 제조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검증받은 업체들이나 상품들은요 그걸 다 당연히 자랑해요. 저희 이런 시험 성적서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이런 검증 단계도 거쳤고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구입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미용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댓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면 댓글에 요즘에는요 네. 바로 달려요. 뭐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요. 근데 이거 실제로 뭐 옆에 어디에 가보면은 뭐 다른 뭐 플랫폼에 가보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고 나왔어요. 더 싸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가격이 여기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이런 게 달려서 그럼 난 저는 물건 사기 전에 솔직히 그 댓글도 다 이렇게 봐요. 뭐 1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한다. 그럼 1시 반에 들어가도 좀 앞에 있는 댓글들을 좀 무슨 얘기가 나왔나 네. 보고요. 네. 뭐 당연한 거지만 상품 후기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홈쇼핑을 자주 애청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쇼 호스트 분들께서는 모든 제품을 팔 때 장점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질려버려요. 아 그래야지 팔리지. 아니요, 근데 이거 저는 나쁘다고 오히려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진정성 면에서 구매자들 초기에는 그게 먹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십몇 년이 됐잖아요. 이거 완전 다 맨날 좋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만약에 쇼호스트라면은 분명히 어떤 제품도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면은 좀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화장품이야. 어떤 팩트가 막 긁어도 손톱으로도 긁혀지지가 않는데요. 막 이 지속이 어마어마하대. 근데 막상 사서 해보면 1시간 지나면 다 긁혀요. 내가 그걸 팔 거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1시간까지는 지속력이 완벽하지만 1시간 후에는 좀 더 빠르셔야 된다. 솔직히 손톱으로 했을 때 안 움직이는 거 이건 화장품이 아니다. 이거 너무 과장된 거다. 좀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서 나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모든 걸 장점만 부각하는 게 저는 홈쇼핑에 조금 아쉬운 점. 아 그래요. 좀 그러면 질린다, 저는 이런 여쭤보신 느낌. 게 윤혜 씨는 이 경제쇼 플러스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약간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약간 촌스러워. 살짝만. 촌스럽다고. 아, 촌스럽다고? 약간 그게 장점인데. 그래, 이렇게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시잖아요. 아니야, 그쵸. 촌스러운 게 무슨 단점입니까? 요즘 아니 네트워크가 유행인데. 왜냐면은 이 컨텐츠의 질은 솔직히 20대 30대가 들어도 너무 좋을 만한 질인데 접근성이 우선 KBS 1이잖아요. 아 이거 다 또 편집돼. 어쨌든 저는 솔직히 네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이미 정도는? 예, 네. 그 업체들은 홈쇼핑은요 1분 1초를 파는 거예요. 업체들은 그 홈쇼핑에 1분 1초를 마치 그 함진아비처럼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업체분들은 진짜 큰 돈을 내고 그 시간을 사는 건데 네. 그 시간에 업체의 페르소나처럼 입이 되어서 나오는 쇼호스트가 맞아요. 아 이거 상품 먹어보니까 짜요. 막 이러면 아 그럴 순 없겠지. 네, 업체 네. 좀 짜요. 뭐 물 좀 넣으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예, 네네네네.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네, 있었어요. 사실 네. 예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윤혜 씨의 그 촌스럽다에 지금 기자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아니 촌스러운 건 인정해. 그리고 저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 네, 들어. 대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련됐잖아. 맞아. 사실 그렇게 뭔가 조금 솔직하지만 솔직한 이야기가 기분 나쁘지 않고 맞아. 파는 그게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진실됨이 느껴지는 정도가 제일 좋은데요. 그게 진짜 어려워서요. 맞아.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연구하게 되고 늘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반성하게 돼요. 그럼 나도 하나 네. 질문 질문 오늘 진짜 많으시네. 이거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말고 네. 쇼핑 호스트 많이 네네. 오래 하셨으니까 다 팔면은 네. 그냥 그것도 월급이에요? 아니면은 다 팔면은 그 이른바 그 성과급 네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완판 뭐 사실은- 이렇게 뭐 다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뭐 완판, 매진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보는데 네. 쇼핑 호스트는 쇼호스트들은 한 달을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나갔어도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만약에 제가 방송을 7번 한다.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잘 나가고 안 나가고가 그 주에 계속 평균치가 왔다 갔다 있어요.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의 평균치가 이제 아주 훌륭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10개 팔 줄 알았는데 이 상품 100개를 팔았어? 한 달에 평균에 그러면야 이제 물론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 성과급처럼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람 일이 어제 매진하면 오늘 30%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계속 파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다른 상품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품을 배정받기도 하고 배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네.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 TV 홈쇼핑은 이제 쇼호스트들이 배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PD와 MD가 이제 쭉 이제 편성표에다 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쇼호스트들을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평균적으로
늘 성과급을 받거나 엄청나게 폭발적인 매출을 이뤄낸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거죠. 가게도 하루 잘 되고 하루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요. 어려운 일이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게 그 홈쇼핑 채널 오늘 마침 잘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곧 나 가셔야 되는데 이제 잘 나오셨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오늘 잘 나오셨다. 네네네. 왜 그 채널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껴 있잖아요. 네. 아, 채널이 그러면, 많이 교묘하게. 그게 이제 공중파 채널 사이에도 껴 있는 게 있고 네. 또 종편 채널 사이에 껴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뭐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그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중파 어떻게 채널 하셨어요?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아, 채널의 가격이 달라요. 채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채널과 채널 사이의 어떤 금액을 명시해서 다르다기보다는 시청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뭐 이제 뭐 제가 사는 뭐 송파 지역에서는 앞쪽에 있는 번호가 훨씬 더 매출이 비싼 경우도 있고요. 네. 비싸다. 그러니까 앞쪽이라는 건 공중파 쪽이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상파나 종편 이런 채널들이 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선호되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들 근처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해마다 거의 가격대가 SO라고 하는데요. 네. 다 조금씩 변동성이 굉장히 많고요. 아.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많이 알고 이제 결정되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상하다 몇 년 전에는 이홈 쇼핑이 여기 몇 요번이었는데 번이었는데 몇 년 뒤에 바뀌는구나. 가보면 저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사고 파는 거죠. 무섭다. 그러니까 그 홈쇼핑 방송국에서 네. 이 지역은 그 이쪽 그 공중파도 다 색깔이 있고 네네, 종편도 그렇죠. 색깔이 다 있고 맞아요.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다 맞아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지역에 따라 연령에 그러면 따라 그렇죠. 그걸 다 마케팅 차원에서 이 고민해서. 지역은 어디다가 이걸 우리 채널을 갖다 집어넣어야겠구만라고 이제 다 연구를 하는구만요. 맞습니다. 하는구만요. 네. 그리고 그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한테 자 우리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저거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얼마를 줘야 돼. 너무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홈 쇼핑은 어떤 지역에 이제 소위 말씀하는 그 SO 그 채널을 빼겠다라고 해서 뺐다가 매출이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임원이 해고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도 진짜 있을 수 영향을 있고요. 많이 그러니까 받는구나. 그만큼 마치 백화점 길목처럼요. 어떤 드라마 끝나고 채널이 막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 시작하기 전에 뉴스 봐야지 채널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들 채널 옆이 자리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홈쇼핑들끼리 저 끝에 모여 있으면은 진짜 그치, 안 가지. 누가 오겠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서 홈쇼핑 채널은 다 지원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저희 엄마는 홈쇼핑 채널만 즐겨찾기 다 해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매일 택배가 예. 제가 사랑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오늘 어차피 라이브 커머스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네. 그 이제 본인이 직접 이거 해봐야겠다. 저도 그 생각 있어요 지금. 커머스. 아, 감사합니다. 가구 100개씩 만드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십시오. 자 이거 조언을 좀 이거 잘 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뭐 중간 중간에 좀 나오긴 했지만은 네.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언이라면은 경험자로서 네. 그리고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어떤 조언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바로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도대체 그럼 준비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 물건이나 이런 어떤 브랜드 서비스를 소비자의 입장에서라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진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닌 그렇지만 상품 판매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곧 그 상품의 얼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잘 팔린다, 돈이 된다, 많이 준다더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최대한 이 물건이 흘러온 길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서 그 물건을 보여줬을 때 소비자에게 진짜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KBS 기자 계속 할려. 준비 단계에서 지금 포기하신 거죠, 지금? 자, 고맙습니다. 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석혜림 쇼호스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윤혜 씨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화장품 잘 파시고. 아, 네.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